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요즘에 뭐 애플 비전 프로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웨어러블 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겁니다. 도대체 웨어러블을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착용하고 다닐 것인가? 제가 만든 이미지처럼 머리부터 손끝까지 다 이러고 착용하고 다니는 게 우리의 미래 생활일까? 어디까지 착용을 할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헤드셋과 스마트 글래스는 외부까지 착용하고 다닐 자신이 있으신가요? 미래 사람들은 그러고 다닐까요? 뭐 역사야 꽤 오래됐죠. 구글 글래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면 디자인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었고 한쪽에만 렌즈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볼 때 사람이 이렇게 사시가 되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업이 폐기가 됐고, 또 괜찮은 제품이 이미 나와 있죠. 메타사와 레이벤이 협업을 한 진짜 레이벤 선글라스 모양의 카메라 안경. 카메라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분석하는 것도 미국 일부 사용자들에겐 가능하죠. 근데 이 제품 반응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꽤 괜찮게 맞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기가 없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사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젊은 사람들에게 뭐 괜찮은 브랜드로 어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일 젊은 사람들에게 어플이 되는 IT계의 명품이라고 한다면 애플이겠죠.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어서 벌써 저렇게 외부에서 착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재미난 영상들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로 앞으로 사람들은 밖에서도 저런 것들을 착용하고 다닐까? 여러분들은 착용할 것 같으세요? 헤드셋은 늘 문제가 이거였죠. 안경도 불편하다고 라식하는데 스마트 글래스, 헤드셋 같은 걸 사람들이 착용할 것인가? 근데 그럼 어떻게 착용을 하게 할 것인가? 불편을 이길 수 있는 실용성이 있다면 착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서 사실 고글 안 쓰는 게 편해요. 이거 꽉 끼고 그런 게 뭐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타다 보면은 바람 들어오고 막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고글을 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정도의 실용성을 보여준다면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을 끼고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이 없고, 자,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젠틀몬스터 안경이거든요. 이거 심지어 렌즈도 없어요. 근데 왜 끼고 있냐? 이 불편한 것을 이미지 메이킹과 패션을 위해서 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끼게 되면 얼굴이 희멀건하게 나와가지고 영상에서만 제가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이진 않더라도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이 되면 이게 또 팔린다라는 거.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패션의 요소가 훨씬 더 강해지고 사람들에게 동경의 요소, 힙한 요소를 끌어내야지만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IT 기업이라면 뭐 애플밖에 없겠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장점이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손에 들지 않고 촬영, 정보 확인,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고 현실 세계를 벗어난 가상몰입 경험도 가능하고 모니터, TV 등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를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그 시장의 대중화를 막고 있고 얼굴과 눈을 가린 제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닌다는 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낯설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미래엔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요. 그리고 자세 제약도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침대나 그 소파에서 콘텐츠 소비할 때는 막 뒹굴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헤드셋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있다 보니까 옆으로 돌아 눕거나 할 때 걸리적거린다는 거. 그런 것도 불편의 요소가 되고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꼭 굳이 필요한 그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게 오큘러스 나왔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미래에는 과연 대중화에 성공할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스마트 렌즈가 나오면 어떨까요? 옛날에 구글에서도 컨셉으로 이런 걸 만들었는데 뭐 요즘에 뭐 발전은 별로 없죠.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블랙미러에서도 이런 걸 끼고 나오는 게 나오고 한국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도 현빈이 끼고 있는 게 나오는데 요게 제대로 발전하면 착용 후에 자연스러운 외형을 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세의 제약도 없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야, 이 렌즈를 그때마다 뺐다 꼈다 한다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배터리 및 관련 기술이 아직까지 미성숙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게 나올지는 너무나 먼 미래죠. 그리고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기능들인데 굳이 이거를 뺐다 꼈다를 해야 하는가? 눈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관련 기술이 나오면 또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엔 귀, 오디오 쪽으로 와볼게요. 무선 오디오 웨어러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초기 무선 그 블루투스 이어폰 형태가 이런 거잖아요. 목에 거는 거. 요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재일 이미지 아니면 IT 매니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여성 이성분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되지 않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골전도 이어폰 좋아해요. 애프터샥 쇼크 이 제품 같은 경우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귀가 뚫려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음악도 듣고 콘텐츠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헬스장이나 그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제품을 아저씨들만 찬다는 거. 이런 좋은 기능의 제품을 아저씨들만 차고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차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기능만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웨어러블이 어필이 되려면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패션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거를 아주 제대로 하는 기업이 애플인 거죠. 물론 에어팟만 하더라도 초기에 나왔을 때는 어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다 끼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어버렸고 저는 더욱더 신기한 게 바로 이 에어팟 맥스예요.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착용해보니까 너무 무겁고 불편하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70만 원. 근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힙해 보이려고 이렇게 차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 기능이 얼마나 좋은데 당신은 그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LG나 삼성이나 샤오미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패션의 아이템으로 이걸 착용을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멋스럽게 착용하고 다니는 이유는 단지 이 제품이 애플이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패션 IT 기기의 명품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굉장한 그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심지어 에어팟 그 이어폰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에어팟 맥스 그 겉에 부분을 나만의 케이스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취향 꾸미기도 가능해가지고 성공을 이래저래 해서 거두게 된 것이죠. 비싸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훨씬 저렴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성능도 당연히 따라온다면 이렇게 또 웨어러블로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 무선 이어폰이라는 것은 헤드셋이라는 것은 유선줄의 불편함을 제거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거는 옛날 블루투스 이어폰 그 목걸이형 그 골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그렇게 또 힙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힙스터들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애플 오디오 제품들 그래서 패션의 요소, 동경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웨어러블에 있어서는 자, 근데 이 무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충전이 필요하다. 유선 제품은 충전이 필요 없죠. 분실 위험이 너무나 많이 증가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잃어버리신 분들이나 잃어버릴 그 상황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유선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에도 이렇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버린 아주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공기청정 마스크는 끼고 다닐 자신 있으세요? 다이슨에서 다이슨 존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도 뭐 IFC몰 같은 데 가니까 착용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해봤더니 앞에서 신선한 바람 나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경험이. 그리고 뭐 지하철 같은 데 타게 된다면은 내 앞에서만 좋은 공기 나오니까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LG전자에서도 이런 제품 만들었잖아요. 길거리에서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 딱 한 명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색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건지 계속 안 받아들일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장점이 있는 게 앞으로 환경오염 안 좋아지고 건강 걱정을 또 거기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제품.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진짜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디자인도 저는 이거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성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장시간 착용할 때는 여전히 무겁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 천 마스크에 비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비싸다는 점. 그래서 천 마스크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모습이 너무나 낯선데 이걸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그래서 헤드셋이랑 저런 마스크까지 동시에 하고 다니는 사람도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는 저런 게 일반적으로 과연 받아들여질지가 너무나 궁금해요. 자, 그리고 스마트 핀 제품도 나왔죠. 특히나 이 휴메인 AI 핀 같은 경우에는 옷에 저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팍에. 그래서 24시간 AI랑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한 걸 해소할 수 있고 음악 틀어달라면 틀어주고 음악 제어도 저렇게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제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영화 허의 주인공이 인공지능 OS를 달고 다니려고 저렇게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재미난 점은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그냥 가슴팍에 꽂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스마트폰 같은 제품이고 카메라가 그냥 쏙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주인공이 여기에 핀을 꽂아가지고 카메라가 튀어나오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형태와 무게만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달고 다닐 제품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제품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전 들기도 했어요. 자, 장점은 24시간 대화형 AI 모델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안 좋은 점은 별도의 통신 요금을 또 부과한다. 이러면 과연 사람들이 할 것인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거의 다 가능한, 모두 다 가능한 기능들을 따로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할까? 그리고 옷에 다는 그런 제품은 무게로 인해서 블라우스 같은 것들은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셔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 예전에 있었던 게 스마트 벨트 제품도 있어요. 이 웰트라고 하는 건데 아주 특이한 제품입니다. 이 센서가 달려가지고 나의 허리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자, 착용하면 자동으로 허리 둘레를 측정해주고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건강 측정 장치라는 장점이 있는데 옷을 넣어 입기만 하면 허리 둘레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패션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이 부족했다라는 거. 그냥 이거는 아재 벨트 디자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찰 가능성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애플워치나 에어팟 맥스와 많이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외골경 로봇은 여러분들 착용하고 다니실까요? 삼성전자에서 올해 봇핏이라는 제품을 내놓을 것 같은데 이걸 착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하체 관절, 근력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근력 운동 목적으로 활용도 돼요. 강도를 높여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그런 것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시연을 보여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언가를 하체에 착용하고 있다는 불편감을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까지 제품 착용을 미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착용하고 다니면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꼴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진짜 몸이 아픈 고령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스마트워치 쪽으로 오자면 이건 완전히 성공한 제품인 거죠. 애플워치는 진짜 대박이 난 거잖아요. 완벽하게 대중화된 제품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저걸 왜 하고 다니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초기에 산 사람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사가지고 장점이라고 꼽은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바로 날씨 확인도 가능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한 번만 누르면은 그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저는 의아하게 느껴졌었고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를 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폐기한 이유가 무겁고 제일 중요한 건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는 불편감 때문에 이용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하고 힙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워치 페이스도 바꾸고 스트랩 교체를 통해서 개성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착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워치 페이스에 똑같은 스트랩이라면 사람들이 창피해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계를 선호합니다. 다이소에서 제가 5,000원 주고 산 손목 시계. 왜냐면은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충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 이거 너무 혁신 아니에요? 애플워치 차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충전하실 텐데 저는 이거 1년 동안 충전 안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 자,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알림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리고 운동 정보 체크도 가능하다라는 장점, 다양한 스트랩 출시와 워치페이스 교체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시계로 재력을 평가할 수 없게 한다는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계마다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계 보고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좀 판가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 애플워치로 통일해 버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티가 안 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기능들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꺼내서 체크하면 되는 그런 불편함을 위해서 20몇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배터리 지속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에선 스마트 링을 새롭게 내놨는데 요건 여러분들 차고 다닐 자신 있으세요? 자,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이 오라 링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이 포지션에서 아주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편한 착용으로 건강정보 체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스처 컨트롤이라든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디까지 구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라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시기에 NBA 선수들에게 이거 착용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온을 체크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발이 있어가지고 무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 거죠. 간편하니까 수면 중에도 착용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스마트워치에서 대부분 가능한 기능들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도 사고 반지도 살 것인가? 스마트워치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워치는 안 쓰는데 링은 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아직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강정보 체크 기능. 꼭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죠. 심정지를 막아준다든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셔닝.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워치랑 경쟁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스마트 깔창도 있었고요. 스마트 자켓도 있었어요. 깔짱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보폭, 양발 균형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준다고 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애매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샀던 것 같고요. 리바이스 스마트 청자켓도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기 소매에 구글이 만든 스마트실 제커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쓱 하면 노래 넘기기 아니면 톡톡 쳤을 때 통화 뭐 수락하기 끊기 그런 것들이 됐었는데 요것도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아예 못 이끌어냈습니다. 워치나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굳이 피로를 못 느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한계부터. 착용하지 않을 때보다 월등하게 불편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헤드셋이라든지 마스크가 그렇죠. 그래서 불편을 감수할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히나 헤드셋은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해주고 있다. 자, 기기가 많아질수록 충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폰에다가 시계, 이어폰까지 3개를 보통 충전을 하고 다니실 텐데 거기에 링도 늘어나고 마스크도 늘어나고 하면은 충전 이게 감당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까요? 다기능 충전 제품? 기기를 많이 착용할수록 SF 영화나 오타쿠, 너드를 떠올리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낯설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는 어떤 진짜 유명한 사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착용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측정 기능들이 아직 필수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 그리고 웨어러블을 많이 착용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을 드러내거든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얼굴을 드러내고. 자, 그래서 요게 섹시함을 어필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그래서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타쿠 너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그런데도 애플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헬스장 보시게 되면 운동하면서 거의 다 이제 간편하게 입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에어팟, 에어맥스, 애플워치는 차고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성공한 제품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애플을 안 좋아하지만. 자,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기능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의문표가 붙는 거예요. 굳이 저게 필요해? 라는 거죠. 자, 소녀시대 출신의 가수 태연도 그 유튜브 짤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워치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시계 나오잖아요. 다 되잖아요. 왜 사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웨어러블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의문표들은 계속 붙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 낯선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경 코드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청바지 타투처럼 멋진 스타가 착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유행이 되더라. 그리고 애플이 내놓으면 사람들이 또 착용을 하더라. 애플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얄미워하기도 해요. 자,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특히나 스마트 글래스, 헤드셋 같은 경우에 밖에서 나의 옷과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플 비전 프로는 뭔가 취향껏 꾸밀 수가 없죠.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웨어러블의 마지노선 파악에 아주 좋은 지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소개팅에 그 제품을 착용하고 나갈 수 있는가? 자, 공기청정 마스크, 비전 프로 그런 거 끼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끼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게 된다면은 그거는 그때 바로 그 제품이 대중화가 됐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불편을 감수하고도 착용해야 할 뛰어난 필수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안경은 안 쓰면 안 보이니까 착용하고, 선글라스는 눈부시니까 착용하고, 마스크는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공기 안 좋으니까 건강 지키려고, 무선 이어폰은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줄 걸리적거리지 않으니까. 이런 필수 기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미래에는 롤렉스 시계, 티파니 반지처럼 부의 상징 역할을 하게 되는 웨어러블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애플은 진짜 명품 회사처럼 지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점점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명품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와 유사한 또 브랜드가 나오게 될까요? 삼성과 LG는 그래서 애플에게 본받아야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용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 LG 제품을 선호하지만 대중화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동경의 코드, 브랜드 이미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애플을 정말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은 뭐까지 착용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면 현재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환경, 공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 공기청정 마스크는 쓸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는 제가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기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면 외골경 로봇은 늙어서 착용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지나 워치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안 살 것 같고 저같이 다한증 있는 사람은 반지 절대로 못 끼거든요. 저 같은 다한증 고객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젠틀 몬스터 정도로 스타일리시하면서 기능도 유용한 스마트 글래스가 진짜 나오면은 그때는 고려해 볼 것 같지만 지금의 뭐 메타 퀘스트 3라든지 애플 비전 프로는 절대로 저는 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미래에는 뭐까지 사람들이 끼고 다닐 것 같은지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